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오늘 아반떼 대항마저 페리덴 더 뉴 K3를 타고 리뷰를 끝마친 후 언제나 그랬듯 반납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차는 트렌디 기본 트림에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의 피로도를 위하여 어댑티브 크루즈를 틀고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전 버전에 비해서 이런 완성도가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지만 정말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오르막길이라서 가속을 좀 하는데 이게 또 가속감을 느리게, 중간, 빠르게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온전한 성능을 느끼기 위해서 항상 중간으로 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방금 이렇게 내리막대도 그렇고 이런 엑셀 가감속이 살짝 와일드해요. 거친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브레이크도 좀 팍 그렇게 잡아주고 엑셀도 뭔가 부악 이렇게 가고 진정해 calm down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라서 고속 주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풍절음이 상당해요. 옆에 화물차라도 지나가면은 내가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소음들이 와일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도어 실링도 좀 뭔가 허술한데? 이게 고무가 좀 뭐라 그러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잘 막아준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런 건 확실히 금 나누기를 명확하게 해놨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비교군이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준준형 세단이 아반떼밖에 없다 보니까 아반떼랑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SM3부터 해서 뭐 크루즈 이런 것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다 단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산 차에서 준준형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뭐 요즘은 SUV 라인업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뭐 SUV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차는 세단을 사고 싶거든요. 뭔가 이 세단만의 요 스포티하면서 안락한 승차감과 또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운전 피로도가 SUV에 비해서는 좀 덜 하더라고요, 세단이. 그래서 다음 차는 세단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산차에서 이렇게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쉬워요. 아반떼랑 지금 더 뉴 K3 근데 저 같았으면은 아반떼 살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아반떼가 지금 7세대거든요. 많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네임 밸류와 또 완성도 측면에서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이 더 뉴 K3보다는 훨씬 더 좀 진보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안락함, 승차감이나 아니면은 소음 측면에서도 아반떼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옵션, 지금 제가 너무 깡통을 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기본 트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핸들 그냥 좀 달아준 거야. 그거 진짜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트렌디 기본 트림에 뭐 다양한 옵션들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그 위급 프레스티지보다 가격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액만 보자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차인데 2천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좀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역시 차는 옵션빨인가? K3 역사를 보자면은 2012년에 1세대가 처음 나왔죠. 그전에는 포르테 후속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대는 GDI 엔진이 직분사 엔진이 들어갔고 2세대는 올류가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3년 만에 지금 페리덴 모델이 나온 건데 봐봐, 이 가속감이
지금 제가 크루즈를 틀었거든요. 근데 여기 3차선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꽃가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제가 방향 지시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풀악셀을 밟고 있어요. 아이고 저 꽃가를 저거 날아갈 거 아니야. 이게 이 카메라 인식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올류 K3부터는 감마2 MPI 엔진, 듀얼 포트 분사식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뭐 GDI, 직분사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살짝 저하되고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예리하신 분 아니면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세대 K3도 렌트해서 타보긴 했었어요. 근데 큰 차이, 특히 이 가속감에 있어서 GDI 엔진과 요 MPI, 듀얼 포트 분사식 간의 차이는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비 세팅값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6단, 뭐 8단 아니면 DCT 7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이 좀 약간 세요. 아반떼랑 비교를 한다면 아반떼도 CVT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뭐 단수 변경되고 그런 느낌 없어. 그냥 전기차 탄 것처럼 그냥 밟는 그대로 이렇게 가속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K3는 올류 때도 그랬지만 더뉴 때는 더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변속되는 로직이 아주 절도가 있어요. 군대 갔다 왔나 그동안? 3년이니까? 그리고 기어를 옆으로 당기면은 스포츠 모드가 변경이 되면서 RPM을 굉장히 높게 써요. 간만에 준준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RPM을 굉장히 높게 씁니다. 그리고 단수를 이렇게 올렸을 때 8단까지 가거든요. 8단에서 미션 슬립이 올릴 때까지는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미션 슬립까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내 준준형 세단 시장에서는 아반떼가 거의 뭐 독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선택지가 너무 뻔해져서 2인자라 할지라도 이 K3가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뀐 부분이 정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 더뉴 K3를 보고 이거 신차 맞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신차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K3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아시는 거래처 대표님이 1세대 K3를 타시거든요. 여성분이신데 그 K3 나오자마자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꾸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K3 1세대가 그때 무슨 엔진 결함이 있어서 전량 리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차 이미 바꿀 때 됐는데 공짜잖아요. 리콜이면은 공짜로 엔진을 바꿔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센터 가서 리콜 받고 새 엔진을 장착을 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엔진이 새 거가 되니까 새 차잖아요. 그래서 원래 차 올해 바꾸려고 했는데 이 엔진이 새 거라서 못 바꾼다고, 너무 분하다고, 이거 강제로 차 못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좋아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되게 하소연하셨거든요. 분명히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마침 이제 차를 바꾸려고 생각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난감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차도 MPI 엔진이거든요. 진짜 막 연식도 오래되고 그래서 한번 고장 날 법한데 고장이 정말 안 나요. 그렇다고 제가 막 병적으로 차를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센터에서 시키는 거는 하지만 뭐 과한 정비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엔진 오일, 뭐 오일류 갈 때 되면은 그때 갈아주고, 뭐 타이어 좀 균열되고 마모됐다 싶으면은 타이어 한번 갈고, 뭐 승차감 좀 이상해졌다 싶으면 미미 한번 보고 뭐 그 정도기 때문에 오일 첨가제 그런 것도 안 넣거든요. 저는 뭐 어차피 뭐 MPI 엔진에 뭐 터보도 없는 차니까, 자연흡기 엔진이니까. 그래서 그냥 타고 다니는데 진짜 고장이 없어요. 고장이 없어. 뭔가 천년만년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뭐 이 더뉴 K3를 타고 뭐 고속 테스트도 하고 뭐 저속이며 코너링이며 온갖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일상 영역에서 운용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기아차들의 행보가 진짜 막 범상치가 않거든요. 막 K8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좀 있으면 이제 스포티지, 풀체인지도 나오고, 막 되게 막 EV6부터 해가지고 뭔가 칼을 갈고 나오는 그런 차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게 기대치가 사람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뉴 K3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다른 차들이 기대치가 이렇게 높고 잘 나오다 보니까 유독 이 K3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바뀐 거 맞아? 뭐야 이거? 왜 바뀐 게 없는데 왜 돈은 더 받아?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좀 혹평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옆에 이런 큰 화물차가 있으면은 거의 컨버터블을 탄 것처럼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흡사 이 화물차에 탄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소음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연비 주행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틀고 달려서 그런가 연비가 막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배기량도 작고 뭐 자연을 끼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연비가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고속주행을 계속 했을 때는 15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막히고 서고 가고 하니까 10에서 11km 정도 나오네요. 연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뭐 아반떼만 돼도 연비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20까지 나오고,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탔었는데 그거는 막 연비 35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연비 이거 10, 11 이거 뭡니까 이거 대형차예요? 이거 G90이야 뭐야? 뭐 가격이 아반떼보다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한 2, 30만 원 정도? 근데 이 2, 30만 원을 아껴서 이 연비도 안 나오고 예쁘지도 않고 성능도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리고 플랫폼도 물론 이제 뭐 풀체와 페리를 비교하는 거는 너무 페널티가 크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2021년에 뭐 지금 나온 모델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K3 3세대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래서 뭐 비교할 수 있는 선상지가 더 뉴 K3랑 아반떼 CN7밖에 없는데, 플랫폼도 요거는 구식이잖아요.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짜 막 놀라울 포인트도 없고 뭔가 구매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장점이 없달까? 뭔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꽂히는 포인트들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더 뉴 K3는 꽂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올류는 그래도 뭐 디자인 예쁘고 뭐 썩 괜찮은 옵션들이 기본화돼 있어서 좋았는데, 더 뉴는 없습니다. 더 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페리를 한 건가? 아니 그냥 놔뒀으면은 올류가 더 잘 팔렸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류 판매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페이스 리프트를 해가지고 가격을 더 올리고 뭐 더 나은 것도 없이 이렇게 굳이 판매를 해야 됐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악담했다. 어떡해? 더 뉴 K3 최고예요. 아무튼 이 차는 뭐 누가 사주면 탈만하다. 내돈내산은 절대 안 돼요. 후회할 것 같아.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이만 클로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퇴근길이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그럼 다음 본편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